비가 내리는 밤, 한 여자가 공원 벤치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 여자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원 골목에 롤스로이스 20대가 줄을 섰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사 공원 입구,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소연 48세는 야간 왕진을 마치고 걸어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를 고스란히 맞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추었다가 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심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거칠었습니다. 청진기를 꺼내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폐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폐렴 초기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군청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손마디는 거칠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지갑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아니, 돌아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그냥 가면 이 사람 오늘 밤 버티기 힘들다. 서연은 남자를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내과 원장인 그녀의 병원은 공원에서 차로 5분 거리였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서연은 진료실 불을 켜고 링거를 꽂고 해열제를 투여했습니다. 남자는 처치를 받는 내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진료 차트 대신 메모지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입니다. 나이는요 54입니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서연은 메모지에 이름만 적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흘은 더 쉬어야 해요. 폐렴 초기예요. 여기 있어요. 남자는 눈을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비굴함도 없고 과도한 감사함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세상을 많이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냥 넘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서연의 어머니 윤미자 74세가 저녁을 싸들고 병원에 들렀다가 회복실 침대에 반드시 누운 민혁을 봤습니다. 딸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야 서연아, 저 사람 눈빛이 보통 사람 눈빛이 아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환자예요.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번 더 민혁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진짜야. 나흘이 지나 민혁이 태어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진료비 청구서를 뽑아두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셔도 돼요. 민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민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를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민혁은 그래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민혁은 병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서연은 민망했습니다. 환자들 눈도 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민혁이 일하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닦았고 무거운 짐은 먼저 날랐고 환자가 불편해 보이면 서연이 말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너무 반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야근하는 서연 몰래 근처 분식집에서 국밥을 사다가 원장실 책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포스트잇 하나만 붙여서 식사하세요. 동네 이장 오준태 51세가 하루는 서연에 대해 귀띔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분이 매일 오시더니 병원 앞 화단도 손질하시던데요. 자원봉사세요. 서연은 잠시 멈추다가 대답했습니다. 뭐 비슷한 거예요. 어느새 두 사람은 퇴근 무렵 병원 계단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 이야기, 환자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미자가 병원에 들러 딸과 민혁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봤습니다. 계단에 앉아 각자 커피를 들고 아무 말도 없이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에 들어가 혼자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술 한 잔 걸친 윤미자가 서연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 사람이랑 그냥 살아라. 엄마 눈에는 저 사람이 제일 좋아 보여. 서연은 웃으며 어머니 취했어요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이 48.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 환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서연이 민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랑 결혼하실래요?
갑자기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조건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될 것 같아서요. 민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음이었지만 승낙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평일 오전에 조용히 했습니다. 증인은 윤미자와 오준태 이장이었습니다. 오준태는 구청에서 나오며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 중얼거렸고 윤미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잠든 뒤 민혁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정부 시내의 불빛들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혁은 입고 있던 낡은 점퍼 안감 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접힌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회장 강민혁. 혼인신고 다음날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윤서연 내과 원장. 윤서연은 평소처럼 흰 가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골목 입구부터 대로변까지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20대였습니다. 번호판도 가지런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동시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검정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3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고 곧장 서연 앞에 와 서더니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강그룹 비서실장 한다경입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 뒤에서 민혁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민혁은 한다경을 보자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다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이 오늘 오전 전산에 올라왔습니다. 골목 안 이웃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머니들이 멈춰 섰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하던 아이들이 차 행렬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오준태 이장이 어디선가 나타나 롤스로이스 한 대 앞에 서서 멍하니 번호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잡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숨기셨어요? 민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요. 서연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어서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20대가 줄지어선 그 골목 한복판에서 한강그룹 국내 자산 규모 3위 기업 반도체 소재, 바이오, 건설, 금융까지 계열사 37개, 임직원 9만 2천 명, 회장 강민혁. 서연은 그날 오후 병원 원장실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만도 수천 건이었습니다. 사진 속 강민혁은 서연이 아는 그 사람과 얼굴이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이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서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민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번아웃이었어요. 다 내려놓고 나오지 않으면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핸드폰 끄고 지갑 두고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알아보면 작든 크든 나에게 전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듯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내가 회장이면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 거기에 너무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좀 쉬고 싶었어요. 서연은 민혁의 말을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어땠어요? 민혁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아픈 사람으로 봤습니다. 딱 그것만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청소를 해도 커피를 마셔도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서 그냥 그대로였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환자한테 이것저것 잘 안 물어봐요. 민혁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고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다경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태준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28세, 민혁의 조카. 민혁이 사라진 6개월 동안 이 사회를 조금씩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자문단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고 주주 몇 명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혁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건물주에 접촉했습니다. 윤서연 내과가 있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강제 해지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고 동시에 윤서연 원장의 과거 이력을 뒤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한 곳에 제보도 넣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숙자와 결혼한 중년 의사. 재산을 노린 결혼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그 보고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면 저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있을게요. 병원도 그대로 있고 제 이름도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민혁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건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사가 터진 것은 사흘 뒤 오전이었습니다. 포털 연예 사회면에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한강그룹 강민혁 회장.
정체불명 중년 여의사와 전격 혼인신고, 재산 노린 결혼 논란. 병원 앞에 기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했습니다. 환자 2명이 기사를 봤다며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간호조무사 김수진 29세가 긴장한 얼굴로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은 가운을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 시작해요. 오전 11시에. 진료가 잠깐 뜸해진 틈에 서연이 병원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계단 아래에 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민혁 씨가 한강그룹 회장인지 몰랐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비 맞고 쓰러져 있었어요. 의사로서 데려와서 치료했고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알았어도 결혼하셨겠습니까? 서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도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벤치에서 혼자 떨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상이 올라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사면 평생 다니고 싶다. 저 문장 진심 울렸다. 이게 진짜 사람이지. 다음날 아침까지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한다견이 보고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태준 측에서 접촉한 건물주가 계약 해지 시도를 초래했습니다. 민혁은 다음날 이른 아침 넥타이를 맸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로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사회는 2시간 만에 정리됐습니다. 강태준이 그동안 사적으로 접촉했던 주주 명단, 외부 자문단 교체 내역, 언론사 제보 내용이 모두 문서로 제출됐습니다. 강태준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미자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지? 그치?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있었네요. 이튿날 저녁, 민혁이 병원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환자 차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봉투 하나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민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이 있는 건물이에요. 어제 매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 자리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혁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저 이거 필요 없어요. 민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밥 먹을 때 젓가락 반듯하게 놓는 거. 그거면 됐어요. 저는 그걸 보고 결혼했으니까요. 민혁은 오랫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원에서 처음 그 손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줬을 때처럼. 그러다가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받아주세요. 민혁이 조용히 꺼낸 것은 반지였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금반지였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없고 새겨진 문양도 없는 반지였습니다. 한다견이 뭘 사야 하냐고 물어봐서 아무것도 없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실이었습니다. 6달 후 한강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습니다. 300명 넘는 재계 인사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선 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석 맨 앞줄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자가 수수한 꽃무늬 한복을 입고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연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비 오는 밤 공원 벤치에서 쓰러진 낯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분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때 딱 그 사람으로만 봐준 분입니다. 저희 아내 윤서연 원장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미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옆에 앉은 오준태 이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한테 저 사람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고. 오준태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연은 단삼 위 민혁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손에 끼워진 소박한 금반지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강태준은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제명됐습니다. 항소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의정부시 망월사 공원 근처 골목. 윤서연 내과는 간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장 이름도 그대로입니다. 내과 진료 시간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민혁이 먼저 병원 문을 열어준다는 것. 비 오는 날 공원 벤치에서 처음 그 손을 잡아줬던 사람에게 이제 그가 매일 아침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준태 이장은 요즘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내가 혼인신고 증인을 섰거든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많은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